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 제3조 2사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하도급법 개론,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하도급 거래 정의 등을 먼저 또는 함께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총 2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이다.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으로 제3조 2사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처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현업에서 오랫동안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수십 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대응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부당한 특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실제로 하도급법 위반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본다면 필자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상황은 원사업자 중에 부당 특약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부당과 정당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는 것이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은 2014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의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독소 조항을 정교하게 삽입하는 것이 계약 업무를 잘하는 것이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이전 기억의 독소 조항이 지금은 자신에 대한 독소 조항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다. 본격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 2사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부당 특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둘째,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셋째,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넷째,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이다.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네 번째 부당특약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둘째,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셋째, 해당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 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넷째, 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 2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섯 번째부터는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다섯째,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여섯 번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일곱 번째,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여덟 번째,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마지막 아홉 번째,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4가지 부당특약 유형, 시행령에서 정하는 4가지 하위 유형, 그리고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는 5가지 하위 유형을 살펴보았다. 즉, 부당특약은 법에서 규정하는 4가지 유형과 그 하위,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9가지 세부 유형이 있는 것이다. 부당특약 유형에 따른 예시로 시행령에서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가. 2.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 내용을 변경해 발생하는 비용 전가. 3.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전가. 4.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전가이다. 이외에 부당특약 고시 그리고 부당특약 심사 지침에서도 많은 예시를 설명하고 있으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시 외에도 부당특약 심사 지침에는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심사 지침에서는 부당특약의 정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 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들고 있다. 즉,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 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시행령, 고시, 심사 지침까지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필자의 쉬운 말로 설명해보자면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역지사지이다. 내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 계약서 등의 하도급 관련 서면을 보았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부당특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필자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당특약을 피하는 방법 또한 생각보다 단순한데 필자가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 또는 문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바로 모두, 일체, 전부, 계약 변경은 없다. 물가 상승비는 없다. 설계 변경은 없다. 갑의 기준을 따른다. 갑이 정한다. 등이다. 해당 단어들은 수급사업자의 예측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하도급법 등에서 부여한 수급사업의 권리를 제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 또는 문구이다. 요령을 하나 공유하자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라는 문장은 부당특약이고, 공사 중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부당특약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요령을 들자면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시험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라는 문장은 부당특약이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모든 시험비는 시험비 내역에 포함된다는 부당특약이 아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주변에서 부당특약 설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 상당히 억울해한다. 나라도 그럴 것이 해당 부당특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실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계약서상에는 설계 변경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변경 사유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설계 변경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당특약은 해당 내용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등에 기재한 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만큼 위반하기 쉽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당특약 내용의 효력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는데 법률상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민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 중점 업무로 부당특약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선정한 상황으로 1-2년 내에 부당특약의 민법상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시간에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